연애와 결혼, 그 외도와 도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인, 연애는 사랑의 자를 적어놨잖아요. 결혼은 제가 뜻정자를 적어놨잖아요. 자, 연애와 결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연애는 사랑으로 하는 거고, 결혼은 정으로 하는 거다. 연애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은 정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물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궁합과 결혼궁합은 다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결혼은 절대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첫눈에 뿅 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눈에 버리는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걸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유연애가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사귀고 결혼을 해, 이런 사람과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몇 달 사귀 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는데 서양에도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딱 웃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로움과 안정.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자유로움과 안정. 제가 옛날부터 끼는 반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안정입니다. 사랑. 이게 올빼미, 부엉이.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왜냐하면 뭐 자유와 평화, 뭐 자유와 사랑 뭐 같은 말들인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간단하게 결혼 생활하면 처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 생활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요. 안정이 오래되면 자유롭고 싶어 하고요. 자유로움이 오래되면 안정을 추구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아니, 동시에라기보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추구합니다. 어찌됐든 동시에 추구하고, 동시에 추구할 때 이 안정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추구한다. 결혼 생활에 동시에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바람 피우잖아, 그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사람과 있는 건 안정적인 거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좀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다. 살짝, 자유롭게.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싶다. 두 개 상반된 거잖아요. 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행위와 안정된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죠? 자유롭게 뭐 내가 옷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하지만 안정되게 안정감 있게 이제 구속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정장 입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입어야 된다 하지만 나 좀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하는 락 뮤직션이라도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몸에 쇳덩어리 빼야 돼요. 이런 걸 추정치를 못하고 왜냐하면 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빼야 돼요. 못 빼면 못 갑니다. 그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국의 베레벨 이상한 앨리스 쿠퍼님 이상한 락커들도요. 백악관 갈 때는요. 정장 입고 갑니다. 아니면 정장 비스무리하게 입고 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와 안정의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유로운 게 오래가면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이 오래가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상반되는 건 항상 함께 충족을 시키려고요. 왜냐? 안정되지만 한번 살짝 자유로울 때는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안정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고 결혼이라는 건 안정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움이 많은 성격이면 결혼 생활 유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을성이 버티는 한까지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정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유로움을 자주 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자유로움 추구합니다. 내 주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번씩 일탈을 꿈꾸죠.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뭘 하거나 하잖아요. 하나로 계속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데 속해 있느냐, 내가 자유로운 쪽에 많이 속하느냐, 이쪽에 많이 속하느냐. 자유로운 것이 많은 사람 둘이가 만나면 그 즐거운 연애는 되겠지만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둘 다 안정이 많은 사람 만나면 결혼 생활 유지는 잘 되겠지만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자유로움과 안정을 적절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성향이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을 땐 같이 있고 나갈 때 우리 나갈까? 좋아 나가자. 같으면 가고 여행 가는 것도 여행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비슷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데 여행 가서 막 박물관 다니고 막 이런 거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게 같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건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 한두 번 참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여행 가가지고 밥 먹고 다니고 아니면 조용한 데 앉아서 그 사람들 구경하는 게 좋은데 막 명소 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다. 그 사람하고는 한두 번은 참겠지만 그다음 안 되겠죠. 근데 반대 입장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나를 잘 따라주더만 연애할 땐 잘 따라주더만 결혼하고 나니까 영 사람이 게을러졌네. 내가 가자는 데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변했네라고 하죠. 사람이 변했습니까?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자리를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고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이나 연애를 할 때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결혼은 절대 비즈니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하는 사랑이란 감정에 대한 과다한 가치부여. 여자들은 감정에 대해서 가치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안 바뀌죠. 해소가 안 되죠. 여자 감정 상하면 안 돌아오잖아요. 20년, 30년 지나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끝까지 그 기억하고 있더만. 무서워요. 근데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을 남자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가 민감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 생일 까먹을 때도 있어. 진짜 물어보면 기억 못하는 사람 며칠이고 안 하려면 기억 못해요, 사실은. 어떻게, 여기 입력시켜놔야 돼요. 입력시켜놓고 며칠 전에 떠야 돼요. 근데 며칠 전에 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당일날 기억 생각난다니까요. 그런 커플을 영화관에서 각자 다른 영화 보는 커플도 있어요. 현명한 게 아니고, 그런 수명이 오래 안 가진 거지. 인생은 영화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건 영화까지 다르게 볼 정도로 가는 것은 현명함이 아니고 벌써 이 사람들은 삶이 벌써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깨져도 하등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건 깨진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적으로 결혼한다, 그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맞아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산다면 서로가 서로 합의가 되는 만큼. 자, 다시 돌아가면 남자들은 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잘 몰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잘 몰라요. 그 부분에 센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야단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부분에 센서가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을 잘 다루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바람으로 유명하든지 뭐 여자를 잘 관리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남자 이해 못 하잖아요. 저 남자가 왜 밤늦게 들어오는지, 저 남자가 왜 친구들이랑 술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지, 왜 틈만 나면 나가려고 하는지 이해 못 하잖아요. 이해하려고 안 하죠. 그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의 관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한번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소고기는 어떻게 해도 소고기지요.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도 돼지고기입니다. 소고기로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어떻게 하면 돼지고기 비슷한 맛은 내겠지요. 유전자 구조는 소고기잖아요. 그죠?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정해진 사람의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화 자체를 커플이니까 가능하죠. 부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다른 영화를 본다? 그럼 벌써 깨진 부부죠. 그래서 커플로 살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 커플,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것은 외도가 일어나는 것이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남자에게는 그 취향이라는 거죠. 바로 취향 존중하면 결혼생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 하면 자식이 생기거든요. 자식은 취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연애와 결혼 둘 다 남성에게는 퍼센테이지의 차이만 있을 뿐 외도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내 남편은 외도 안 하던데 외도 기준이 다르겠지만 뭐 성관계를 외부인하고 성관계를 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때 물어봅니다. 당신 남편이 그러면 접대 때문에 가가지고 노래방에 룸살롱 가고 옆에 있는 아가씨하고 뭐 손 정도 잡는 건 괜찮아? 옆에 앉는 건 괜찮아? 얼굴빛이 변합니다. 얼굴빛이 벌써 달라져 있어요. 싫어요. 안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고 그런 걸 해서 억지로 막 끝까지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동서고금을 막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왜 외도의 시발점이 되는 건데, 남자들은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고, 그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바로 남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우리가 사랑이란 감정을 통해서 서로 감정을 충족시키면 돼요. 두 사람이거든요. 연애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행위나 이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조심하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오늘 헤어지고 뭐 사실 내가 여자친구 있어도 남자끼리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안 들키면 되니까. 들키면 깨지는 거고. 그리고 그 법적 처벌은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생각을 원래 DNA에 갖고 있어요. 누가 심어줬나? 하늘이 심어놓은 거죠.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고 만나시라는 겁니다. 여자분들 연애를 할 때 남자는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누라가, 네가 만난 여자가 네한테 연락이 줄어들 때 그거는 의심하고 있다. 너를 막 꼬치꼬치 캐먹고 챙기는 거는 얘네가 의심이 시작된 거고, 너를 챙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을 때는 이미 물증을 잡았거나 심정은 잡았고 물증을 확보 중에 있거나 지금 하나하나 자료 축적 중에 있다. 까불지 마라.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감정, 촉이란 의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자라고 하는 이 신체 바디는 촉이나 감정적인 것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센서입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은 잘 반응이 안 돼요. 거기 와도, 뭐가 지나갔나? 이런 거예요. 뭐 바람이 지나갔나?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딱 느껴지면 온몸이 전율이 오르듯이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바보같이 행동하는 거죠. 자기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료 다 모이고 있는데. 그게 연애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연애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연애 때는 뭐 외도를 하라 안 하라를 떠나서 연애 때는 외도가 어느 정도 뭐 성립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외도를 하더라도 뭐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외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결혼해서는 어렵습니다. 왜? 100% 들킵니다. 여자들 바람 피우는 거예요. 금방 합니다. 요즘 예민하면 그냥 다른 애들 보잖아요. 야, 요즘 쟤 상태가 이상한데. 쟤 이런 게 있어요. 딱 전화 톡 왔을 때 이 받지 않아야 될 톡이 오잖아요. 얼굴이 변해요. 우리는 그걸 보거든요. 얼굴이 변해요. 에이, 이러면 들고 나가는데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 변해. 아, 저거는 뭐 문제가 있다. 이미, 야, 니 요즘 누구 사이 좋나? 좋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여성들은 감정이나 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멘탈에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피로도도 높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요. 예민한 거 원래 금도 잘 가잖아요. 금이 잘 가기 때문에 여성들 표정이 빨리빨리 굳는 겁니다. 바로 얼굴에서 바로 표납니다. 남자들이 거짓말 못하는 거 맞습니다. 여자도 못해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지금 예민한 사람 보면 다 압니다. 저 이상한데 상태 안 좋은데. 진짜 눈빛만 봐도. 자, 그러면 연애는 연애할 땐 제가 괜찮다 했잖아요. 결혼했을 때는 왜 괜찮다, 괜찮지 않다가 아니고 결혼했을 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헤어져야 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이유가 바로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패턴의 상황입니다. 연애를 해서 결혼을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연애는 연애로 끝나고 당신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배우자를 찾아라. 제가 그래서 명리로 사주로 설명할 때 자민두수나 이런 거 설명해 주고 안 가면 다 제가 멘토링으로 우리가 카운셀링 해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연애 대상과 결혼 대상은 전혀 다르게 선택해라. 연애 대상과 결혼 대상을 같이 선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연예인들이 연예인을 만나든지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를 만나든지 왜 안 되냐? 둘 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멋있어 보이니까 한 거잖아요. 왜? 본인도 멋있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사람 절대 둘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고 다 치잖아요. 자, 그럼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니까, 아니요. 그 종류가 다를 뿐, 그 에너지가 다를 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 남자친구가 자유로움을 많은 패턴이라면 결혼 대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자유로움이 많은 대상으로는 결혼 대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애 대상으로는 좋아요. 내 남자친구가 안정적이라면 결혼 대상으로 좋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안정적이라면 결혼 대상으로 좋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입니다. 안정이라는 것을 서로 딱 묶이는 겁니다. 니도 나를 묶고 나도 너를 묶는 서로 구속하는 단계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는 서로 구속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책임과 의무로서 나는 남은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생각과 꾸준한 의지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중간에. 그 중간에 문제 생겨서 들키는 사람이 있고 안 들키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언젠가는 깨집니다. 언제 깨지는 결정적일 때 깨져. 그것도 서로 안 좋을 때.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저 사주 볼 때 외도할 사람은 외도해라고 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애인 만나라고. 왜 그러냐? 왜 외도를 대놓고 하느냐? 내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여자로 되고 못 산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면 밖에서 외도해라. 들키지만 말고. 안 들키려면 이런 방법 알려줍니다. 사실을.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들킬 거다라고 해줍니다. 사실 안 들켜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들키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맥락에서 보면 궁합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운이 있고 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외도를 해야 될 운인데 외도할 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짝 피해가 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법처럼 살짝 피하면 돼요. 그러면 안 들키면 되는데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들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생활 유지가 잘 되면 해줄 필요가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유명한 손님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보고는 애인 5명 두라고 했는데 4명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죠. 자기 몸이. 서너 명을 만나야 되거든요. 사주의 외도 성분요? 많아요. 관살 혼잡도 있고, 식상 혼잡도 있고, 재성 혼잡도 있고, 인성 혼잡도 있고, 다 외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 사주의 관살 혼잡, 여자 사주의 식상 혼잡, 여자 사주의 정인 혼잡, 인성 혼잡, 뭐 다 외도.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 뭐 남자 재살 혼잡, 그리고 뭐 편제평가 이런 거, 아니면 정편제 혼잡. 정편제 혼잡은 그냥 내 남자 아니다 생각하면 돼. 집안에서만 내 남자고 밖에 나가면 내 남자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속편합니다. 남자 재관 혼잡, 재살 혼잡, 편제하고 편관이 같이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은 다른 아이디로 다른 사람 만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뿌리 박혀 있는 본성입니다. 본성. 외도를 하냐 안 하냐의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특정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특정 시기가 되면 외도를 하라고 DNA에서 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덕과 윤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주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개념,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는 이렇고 다른 나라 이렇고 그런 거지. 이슬람은 아랍권에서 이슬람에는 뭐 마누라 여러 명 두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한국만 일부 일처지. 그죠? 이거는 뭐 그리고 저 티벳이나 이런 장족들은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모계사회가 뭐냐면 형제 몽고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형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 장족 들어가면 결혼할 때 형제 둘이가 한 여자와 같이 결혼해요. 안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아가 어느 한지 모르잖아요. 내 안지 우리 형 안지 또 우리 동생 안지 내 안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그 나라에 통용되는 거고 그 시대에 통용되는 거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외도가 나쁘다 좋다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 따라서 외도를 권장하고 외도 안 하는 사람 외도를 하라고 합니다. 잘했다고 하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도덕 윤리보다 더 중요한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자연의 섭리는 자연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중요합니까? 자연이 더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그냥 제가 하는 말로 인간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인간 없으면 동식물이 더 편하게 살았겠죠. 이 지구상에서 이 자연에 가장 폐를 많이 끼친 존재는 인간이죠.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야기한 핵심 뭐냐면 연애와 결혼. 연애는
바로 이 감정으로 하고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외도는 부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뭐 사람 따라서 말은 그래 해주지만 저 어지간하면 있잖아요. 외도 참으란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미 제가 그 사람의 카운슬링 해줘야 될 상황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서 온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법적으로는 뭐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좋은 짝을 만났을 때는 배려 축복해 줘야죠. 사람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김희영이가 나쁜 놈이고 넌 최태훈이 나쁜 놈이다. 아니요. 잘 만난 짝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그 저 봅니다. 실제로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자기 부인 있어요. 다 있는데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애인 만나도 같이 가서 그도 같이 만나도 맞춰줘요. 근데 이 여자도 알아요. 양쪽 다 내가 양쪽 다 친하다는 거. 이 사람이 와이프하고 지나고 지하고도 술 먹는다는 거 알아요. 난 똑같이 대해주거든요.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솔직히 보통 보면 이렇게 하면 자기분들 보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왜 오래 봐도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사주 보는 사람이잖아. 사주 보는 사람인데 그걸 뭐 내가 왜 뭐라 해? 뭐 잘하고 있으니까. 다만 네가 그 사람하고 안 맞는 짝이었으면 내가 뭘 헤어지라 했겠지. 근데 안 맞는 짝 본 적이 잘 없다. 안 맞는 짝은 헤어지라 한다. 안 그러면 어지간하면 그 외도하면 외도 찬성주의자다 이러지. 외도 찬성주의자. 니도 하려면 해라. 뭐 사주 봐줄까? 그거 봐줄게. 저는요, 외도가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결혼은 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실 결혼했다 헤어지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혼자 대충 살면서 적당히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결혼 생활 해도 외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외도 찬성합니다. 저는 그거를 법적으로 뭐라 해서 하는데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저는 그 축하했던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아이고 그럼 다행이다. 외도 필요하면 하세요. 외도를 하기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마지막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결혼과 연애, 연애에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연애에서 좋은 사람은 연애에서 끝내세요. 결혼할 사람은 연애 대상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찾으세요. 그냥 한번 사귀어봐야 돼요. 아니,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사귀고 결혼을 목적으로 시작하시라고요. 그래야 실패가 적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다가 결혼하니까 자꾸 실패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혼율이 왜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유지하기 어렵다. 근데 이혼은 힘들다. 그러면 외도하세요. 적절하게. 안 들키게 좀 하세요. 안 들키게 좀 바보같이 하지 말고 남자들 좀 바보같이 그좀 어리야 해가지고 들키지 말고 표 안 나게. 나 아는 사람 지금 10년 냈거든 안 들키고 잘했어. 그런 사람 많이 있어. 내 지인 중에 있어. 지인 중에 애인이 둘이라. 근데 둘 다 만나. 난 세 명을 만나. 그래서 만나고 그 지인들 그 애인도 만나고 같이 술 먹어요. 그런 팀 몇 팀이나 있어요. 몇 팀이나. 또 다 유부남들.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 사람 그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카운셀링 하거나 멘토링을 할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러분의 감정적 행복, 여러분들의 마음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외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거지 외도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의 섭리로서 외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덕률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연의 섭리로서 외도는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덕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비자연적인 행위고 극히 인간의 자유를 제한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늘이 뭔가를 만들었다면 자연의 섭리를 만들어 놓지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사실은 답입니다. 앤서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관점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맞다고 말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